지난 한 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 24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몇 개 나라 관광객들이 부산을 찾았을까요? 부산시와 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18개 나라 플러스 알파인데 한 백화점에서 41개 나라 관광객들이 부산을, 정확히는 부산의 백화점 매장을 찾았다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장훈주 기자입니다. 올해로 부산 개점 10주년을 맞은 해운대의 한 백화점.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1, 2위를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 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The best mall in Korea. And the bigger and the brand is high brand here. Like Chanel, Cartier. If you go outside, another mall don't have like this one. 백화점 측은 개점 첫 해인 10년 전 15개 나라에 그쳤던 외국인 관광객 국가 수가 지난해 41개 나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뒤 텍스프리, 즉 면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확인된 국적 수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크로아티아 등 부산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국가들도 방문 고객 명단에 오르면서 백화점 측도 중국 중심 홍보에서 벗어난 다양한 마케팅을 고심 중입니다. 현재는 중국인 관광객 중심으로 백화점에서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백화점을 방문하시는 외국인 고객들의 국적이 점점 다변화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 등 관계당국이 확인한 외국 관광객의 국적 수는 어떨까요? 18개 나라와 기타국이 공식 집계입니다. 9개 나라 24개 직항도시가 있던 10년 전 11개 나라와 기타국으로 집계됐던 데 비해 12개 나라 40개 직항도시가 생겨난 지금은 7개 국가가 는 정도입니다. 기타국은 정확히 몇 개 나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백화점보다 부산 관광당국의 집계가 엉성한 이유는 한국관광공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주요국들의 현황만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직항 위주 도시로 부산 홍보에 나섰던 부산관광공사는 관광객 국적이 다양해지면서 직항 노선이 없는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의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최근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이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역대 가장 강력한 근절 대책을 내놓으며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공립과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일반직 공무원까지 부산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은 3만 3천 명. 소속 직원이 많은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을 벌여왔지만 적발 건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마의 20명 선을 내려서지 못하고 3년째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올 들어 벌써 5명이 적발되자 교육청이 최후의 수단을 꺼내며 음주운전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탄 사람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기관이나 부서장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당사자는 각종 교육이나 훈련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각종 공공기관이나 조직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 가운데 사실상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교직원들의 음주운전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음주운전은 완전 거절이지만 올해는 한 자리 숫자로 낮추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예 회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일부 구성원들의 볼멘 소리에서부터 중간 관리자의 일거리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앞으로 회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는 아마 직원들을 다 집에 보내고 마지막에 간부님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부산교육청이 도입하는 새롭고 참신한 실험이 성공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장차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학교 주변에 아이들 보행 자유존, 이른바 아보자를 만들어 스쿨존 내 차량 진입을 전면 제한한다는 내용 일면 탑에 올라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305곳 가운데 차량 통행 제한을 시행하지 않는 267곳의 아보자를 조성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진입을 통제한다는 건데요. 2021년까지 스쿨존 내 노상 주차장 115곳도 모두 폐지한다는 계획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해공항 주기장 바닥에 균열이 발생해 9개월 가까이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기장은 항공기가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를 말하는데요.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유 저장소 신축 공사 과정에서 이 주기장 바닥에 균열이 발견돼 이번 달 말까지 보수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국제선 5곳, 국내선 4곳 등 모두 9곳에서 잇따라 잔균열이 발생해 한 곳이 폐쇄됐는데 주기장 수가 부족한 김해공항에서 승객과 항공사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은 부산일보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가 신차의 수출용 물량이 스페인 공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메니크 시뇨라 대표이사가 그룹 본사를 긴급 방문해 설득 작업에 나섰다는 소식 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문은 르노 삼성차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 14일 신차 수출용 물량을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고 이를 막기 위해 시뉴라 대표이사가 지난주 프랑스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수출용 물량은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력했지만 르노 삼성차의 노사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본사의 방침이 흔들렸다며 현재 연간 생산 20만 대 수준인 부산 공장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만나보시죠. 오면입니다. 부산 시내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시내버스 270대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작되고 하반기부터는 나머지 2,247대로 확대되는데 다음 달 중에 서비스 공급 계약자 선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꽃샘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고 있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가 낮은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 1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내일부터 기온은 더 높게 올라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대기질이 깨끗합니다. 오늘 부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고요. 오후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내일은 대기가 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 부산에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건조주의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져 이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점차 온화해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양산 15도, 창원 14도, 거제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단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점차 봄꽃의 향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부산 벚꽃이 절정에 달하는 만큼 봄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53년 만에 국가어업지도선의 첫 여성 항해부장이 된 이혜님 감독관을 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불법업을 단속하는 국가어업지도선입니다. 남성 전유물로 생각돼 왔던 이 어업지도선에 첫 여성 항해부장이 올해 배출됐습니다. 35살의 나이인 이혜님 항해부장이 그 주인공으로 어업관리단이 만들어진 지 5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항해부장은 지난 10년 동안 거친 바다를 무대로 지도선과 고속단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고속단정을 타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긴장을 했었고요. 사고가 날까 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한 번 출항을 하게 되면 바다에 나가 있는 기간은 2주 안팎. 1년 가운데 170일가량을 바다에서 생활하며 수산자원 보호와 지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불시에 단속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 혼자만 힘든 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운항과 단속 업무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는 다 똑같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승선과 함께 증거 확보입니다. 어민들이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많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돌변해서 과격해진다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들을 태운 채로 도주를 한다거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구라든지 어획물을 바다에 몽땅 빠뜨려 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국내 여성 어업 감독 공무원은 현재 39명으로 전체 공무원 676명의 5%에 불과합니다. 이 항해부장은 앞으로 역량을 힘껏 발휘해 어업 지도선 첫 여성 선장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어업지도 단속 활동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최초의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항해 중일 테니까.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소송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바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가민가했던 지진 원인이 지열발전소로 확인되면서 포항 시민들은 그동안 억눌렀던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이거 방치되는 사람들이에요. 버리는 사람들 국민이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정부 상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도 크게 늘었습니다. 소송 단체 등에는 참여 방법과 절차를 묻는 질문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정부에서 그 의견을 내놓은 것은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겠다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형태의 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시점에 왔다. 시민들은 지진 이후 30%씩 폭락한 집값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정신적 충격이나 피해는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때 집값 떨어진 걸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포항 인구는 51만 명. 이론적으로는 이들 모두가 원고가 될 수 있어 소송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배상의 책임과 범위, 배상 금액 등을 둘러싼 유례없는 소송이 벌어지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진으로 인구와 관광객이 줄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조속한 재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이거 숨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보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진 발생 1년 5개월째. 궁금해하던 지진의 원인은 밝혀졌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하고 배상받아야 할지 포항시와 시민들은 또 다른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다음은 본사와 뉴스를 교환 방송하고 있는 KBC, 일본 규슈 아사히 방송사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이지희 아나운서입니다. 후쿠오카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116세의 할머니가 세계에서도 최고령으로 기네스 인정을 받았습니다. 1903년생인 이 할머니는 지난해 7월 일본 내 최고령자가 됐는데 이번에는 남녀를 통틀어 현재 생존해 있는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됐습니다. 할머니는 기네스 측에서 세계 기록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 후쿠오카시 등에서 축하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토고토 관광열차가 본격 운행을 앞두고 최근 시범 운행에 들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관광열차는 나나치보 시인 큐슈 등을 디자인한 미토오카시가 열차 내외를 꾸몄는데 열차 내에서 6가지의 프랑스 요리도 선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토고토 관광열차는 국경일과 주말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 번씩 운행하는데요. 오는 5월 중순까지 좌석이 거의 다 팔렸다고 합니다. KBC 소식이었습니다. 해경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1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당선인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임 당선인에 대해 사전 선거 운동, 호별 방문 제한, 금품 제공 등 3가지 혐의를 두고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모레 임 당선인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전국 조합장 92명이 간선제 투표를 치른 결과 결선 투표에서 52표를 얻어 최종 당선됐으며 예정대로 내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직무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클럽에서 손님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미국인 2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미군 부대 소속 군인인 A씨는 어제 새벽 1시 50분쯤 해운대구의 모 클럽에서 술을 마신 채 29살 B씨와 몸싸움을 하다 이를 말리던 36살 C씨를 밀어 넘어뜨려 얼굴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옷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천만 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훔친 혐의로 2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7개월 동안 자신이 일하는 중구의 한 옷가게에서 장부에 붙여놓은 판매된 물품의 가격 스티커를 떼어내고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가는 수법으로 3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부산 KT가 어제 창원에서 열린 창원 LG와의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92대 94로 졌습니다. KT는 4쿼터 85대 80으로 앞서다 종료 25.9초를 남기고 김신혜에게 석점슛을 허용하는 등 LG에 5점을 내주면서 연장전에 들어갔지만 LG의 공격을 막지 못해 결국 패했습니다. 두 팀의 2차전은 내일 저녁 7시 반 창원에서 열립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이대호가 2년 동안 공석이던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신임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선수협은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각 구단 연봉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30명을 후보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이대호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부산시장기 전국 풋살대회가 어제 해운대 전용구장에서 개막해 오는 3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대회는 9세 이하 종목부터 여성부까지 모두 8개 부문으로 나눠 열리고 있고 96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회 첫날 13세 이하 부문에서는 피플 FC팀이, 30대 부에서는 해운대 카파 FC팀이 각각 우승을 하는 등 4개 부문의 우승팀이 결정됐습니다. 부산시가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4주 동안 도로 주요 지점에서 시군구 합동으로 운행 차량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 차량 등이 대상이며 특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운행이 많은 항만 지역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며 꾸짖는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A씨의 어머니가 꾸중을 하며 노트북을 빼앗자 화가 나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6,000톤급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사고 당시 해상교통관제 VTS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산 MBC 지적과 관련해 해경이 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은 내일부터 나흘간 부산항을 포함한 5개 VTS 센터에 해상교통관제사와 행정 담당자 등 120명을 불러 사고 취약 해역의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가파른 계단형 비상대피로로 설계돼 비난을 받은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가 개관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당 사하구 당협위원회는 옛 을숙도 자동차 극장 부지에서 열린 개관식에 항의 시위를 진행해 장애인 비상대피로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개관을 강행한 부산시와 사하구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꽃샘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4도로 예년 수준을 조금 밑돌고 있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낮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한낮에 1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더 높게 올라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부산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대기가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단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봄꽃의 향기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부산은 벚꽃이 절정에 달하는 만큼 봄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